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 만담꾼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셨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암행어사 마패를 주운 머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조 중기, 해가 쨍쨍 내려지는 한여름날 충청도 아산 땅을 걷고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패랭이를 쓰고 개나리 보침 차림의 이 사내는 장영달이라 하는 천민인데 전라도 광주에 사는 한 양반집의 머슴으로 나이는 30줄에 들어선 건강한 사내였습니다. 농로를 걷고 있던 영달이 흐르는 땀을 훔쳐내며 중얼거렸어요. 제길 비라도 한바탕 내렸으면 좋겠는디. 이거 큰일 났구만. 논바닥은 적적 갈라지고 별은 말라 비틀어져서 알곡은 하나도 없으니 말이오. 이 통에 죽어나는 건 우리 백성이란 말이시. 그랬습니다. 길고 긴 가뭄으로 인해 조선 땅이 불구덩이처럼 변했으니까요. 산천은 메마르고 땅은 흙먼지로 가득했지요. 영달은 오솔길로 향하다가 나무 그늘을 발견하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반이나 왔는가 모르겠네. 우리 고향 광주에도 가뭄이 심할 텐디. 걱정이구만. 영달은 한양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주인 댁에서 한양에 사는 친척에게 보낼 긴급한 내용을 담은 서찰을 하인 중에 그나마 똑똑하다고 여긴 영달에게 심부름을 시키니 영달은 좋아라 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지요. 말로만 듣던 한양 땅을 구경한 건 좋았는디 내려갈 일이 천리길이니 이거 미치고 발딱 뛰겠구만. 영달이 구시렁구시렁대며 숲을 보는데 뭔가 눈에 띄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여? 어따, 이거 비단주머니네. 영달이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비단주머니를 열어보았지요. 에이, 이게 뭐단가? 영달이 살펴보니 손바닥만하고 둥근 동판 하나와 잘 접힌 서찰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 동판에 말이 4마리나 그려져 있네. 이게 대체 뭐단가? 그러다 영달이 놀래서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눈이 왕방울만큼 커졌어요. 어메, 이게 뭐요? 이거 말로만 듣던 암행어사 마패 아니여? 아이고 매야.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물건이 왜 이런 곳에 떨어져 있을까이? 영달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서찰을 열어보았습니다. 한 장의 서류였는데 그래도 까막눈은 벗어난 영달인지라 서류를 펼쳐서는 더듬대며 읽어보았어요. 무엇이냐? 이 김태성에게 명하노니 삼남 지방을 돌아 백성의 민심을 살피고 탐관 오리를 삭출하여. 어따, 이거 명령서 아니오? 임금님 명령서? 영달은 마패와 명령서를 비단주머니에 돌어놓고는 팔짱을 끼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건 말이요, 임금님이 암행어사를 삼남지방으로 암행을 보냈다는 말인데, 이거 김태성이라는 양반 큰일 나쁘었네. 이 귀한 걸 잃어버렸으니 말이요. 근데 이걸 어쩐다냐? 아무래도 관청에다 갖다 줘야 쓰겠지. 이거 잘하면 떡고물 좀 생기겠구만. 영달이 비단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는 바삐 길을 나섰습니다. 화나를 찾아 나서던 참인데 영달이 귓가에 통곡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옆으로 들어보니 큰 기와집 소슬대문 앞에서 한 노인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나.
제발 제 딸을 돌려주세요. 그 아이가 없으면 저도 죽습니다요. 빚은 꼭 갚을 테니 제발 딸을 돌려보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영달이 그 노인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유, 어르신께서 웃잔 일로 통곡하신대요. 아, 이러다 몸 상하시겠소. 이 집에서 내 딸을 잡아갔다오. 노비를 삼겠다고 말이요. 아이고, 초시라, 초시라. 영달이 그 사연을 물어보니 노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노인은 이 부잣집 소장농이었는데 보릿고개를 견딜 수 없어 쌀 2솜을 빚지고 금년 가을 거지가 끝나는 대로 갚기로 했는데 가뭄으로 인해 농사가 망치자 부잣집 영감이 허구한 날 빚독책을 해댔다는 것이었죠.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있는 세간 없는 세간 다 팔아서 빚은 갚았지만 이제는 밀린 이자를 내라며 딸을 끌고 갔다는 말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영달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자기 자신도 양반집에 매여있는 머슴인지라 노비의 피해를 누구보다 더 절실히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헤, 노비는 무슨 지 놀잇감으로 삼으려는 게지. 아, 이 부잣집 영감 출택에 딸 빼앗기고 땅도 빼앗겨서 여기를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세라오. 아이고, 분해. 어따, 듣고 본께 벼락 맞을 지조로구먼. 이때 대문이 열리며 하인들을 앞세운 지주가 썩 나서며 고함을 쳐대는 것이었습니다. 뭐라? 벼락을 맞아?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얘들아, 못하는 게냐? 저럼 주리를 들지 않고. 아, 지주의 서슬퍼런 고함에 하인들이 달려와서 영달의 멱살을 잡는 거였어요. 얼라, 얼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못하는 짓거리여. 놔! 이 손 노란 게?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영달의 허리춤에 있었던 비단 주머니가 덜렁하며 땅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지주가 땅에 떨어진 비단 주머니와 영달의 행색을 번갈아 보더니 저놈 꼬락서니에 비단 주머니가 웬 괴냐? 저놈 도적놈이 틀림없구나. 지주는 비단 주머니를 줍더니 풀어보는 거였어요. 이 모습을 본 영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이거 자칫하다간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겠어. 에라, 차라리 이럴 바엔. 영달은 하인들의 손을 뿌리치며 크게 외쳤습니다. 아, 이 작것들 이 손 싸게 넣더라고. 그리고는 지주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왕 손을 댔으니 얼른 꺼내봐. 뭐가 들어있는지 말이여. 느닷없는 호통소리에 얼떨결에 꺼내보니 아, 마패가 아니겠습니까? 지주와 하인들이 깜짝 놀라서 주춤거리는데 나가 시방 변복하고 암행하는 게 일이라 이 꼴을 하고 있으니까 별 시답지 않은 것들이 과실을 하고 자빠졌네. 원래 이놈들 보소. 아, 마패를 보고도 멀뚱멀뚱 서 있는겨? 싸게 엎드리지 않고 못한다냐? 내 입으로 암행어사 출두를 부르랴? 이 소리에 서로 앞을 다투어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리는 거였어요. 아이고, 어사또나리, 소인이 미처 몰라뵙고 용서하십시오, 어사또나리. 마침내 영달이 집 안으로 들어서 대청마루에 높이 앉아 아래를 굽어보니 지주를 비롯한 하인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엎드린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영달이 헛기침을 한 차례 하고는 우렁차게 입을 열었지요. 나가 시방 상감마마의 높으신 명을 받고 삼남지방을 암행준디 말이오. 여구 와서 사령들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주 내놈의 죄가 솔찬이 많구만 그려.
소인의 죄란입쇼. 어따 이놈 보소. 배보다 배꼽이 큰 맹키로 푼돈 주고 높은 이자로 없는 자들을 괄치한다던디. 그러고 못 갚으면 아녀자를 납치해 와서는 첩이나 하녀로 삼는 상습범이라고 이 보고서에 깨알같이 적혀 있더구만 그려. 그러고 뭐냐, 이 방면엔 아주 호간한 전문가라고 덧붙여 있구만 그랴. 아이고, 그게 저 전문가는 아니었고 그저 몇 번.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래도 이실 좋고 못하겠다 이 말인디. 그렇다면 상간마맞게 고해서 니놈 전 재산을 몰수여서 알거지로 만들어주랴 이 고얀 놈아. 어사또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사오니 그저 제 전 재산만큼은. 그려? 그렇다면 먼저 납치해온 아녀다들 모두 풀어주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빚 놓고 받은 차용증서 모두 가져오니라. 저 차용증서는 뭐 하려고? 어따 싸게 안 갖고 오고 못한다냐? 예. 이렇게 해서 지주가 받아놓은 빚 차용증서를 모두 가져오자. 자, 그럼 그 앞에 쌓아놓고 네 손으로 직접 불살라 불어. 이게 니놈 재산 지키는 길인께 알아듣겠냐? 지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차용증서를 불태우고 타다 남은 재만 허망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영달이 지주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암행어사가 떴다는 급보가 아산 현감 귀에 떨어지자 현감은 퍼선발로 뛰어 지주집에 당도했을 때는 차용증서가 막 죄로 변해 있었던 때였지요. 현감이 황망히 뛰어들며 영달 앞에 엎드리며 고했습니다. 어사또나리 아산 현감 박달 현신이요. 소인이 미련해서 어사또를 영접 못한 죄가 그오니 무지져 주옵소서. 느닷없는 현감의 출현에 영달의 속은 뜨끔했지만 이미 내친 걸음이라 돌이킬 수 없기에 가짜 암행어사 노릇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박현감 노고가 많구만이라. 그런디 우리 상감마마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탐관오리인디 말씀이여. 어쩌면 좋을란가 모르겠소. 하고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어사 임명장을 슬쩍 들어 흔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령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시, 요상스럽게도 박현감이 뇌물을 엄청 실히 밝힌다고 써있던디. 참말이요? 아니 그럴 리가요. 소인 그저 백성들을 위하여. 박현감의 주절되는 소리를 딱 자른 영달이 소리쳤어요. 원래 그럼 우리 사령들이 거짓을 고했다는 말이여, 시방? 여기 다 쓰여 있단 게요. 지주편들어 고을백성 고열짝이 없는 죄 만들어 옥에 가두고 뇌물받기, 나라에 바칠 곡식을 빼돌려 자기 배 채우기, 또 뭐냐 거시기. 아이고 어사또나리, 소인 고을백성 모두를 잘 섬겼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건 너무 지나치옵니다. 그리 말하면 어쩔 수 없구만이라. 일단 상소문을 장계로 띄어불고 조정에서 감찰관이 내려와 조사하면. 이 말에 박현감은 사색이 되어 펄쩍 뛰며 사정하는 것이었어요. 어사또다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시인하겠사오니 장계만은 앞으로 고을백성을 진심으로 받을 것이오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서며 뒷짐을 지고는 박현감과 지주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나가 쪼게 바쁜 게 거식이 뭐냐. 삼남 지방을 돌아보고 화장 가는 길에 이곳을 다시 들러 살펴볼라요. 잘들 하고 있는지 아셨소? 그러자 박형감이 영달의 길을 막으며 은근한 말을 했어요. 어사또나리 소인이 진수성찬으로 술상을 반하라 일렀으니 관아에 가셔서 피로를 푸심이 어떨런지요? 얼레 박형감 정신이 나간 게요? 이 땅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기 말이요. 상감마마께서도 수라상에 딱 3가지 반찬으로 지내시는디 진수성찬? 아이고 제가 또 실수를 그럼 이것만은 그게 뭐단가요? 헤헤헤헤 약소 하나마 거마비로 쓰시지요. 박형감이 내미는 손을 보니 엽전 한 꾸러미가 들려 있었어요. 아따 요것이 바로 뇌물이라는 거요. 그러고 암행어사가 말 타고 가마 타고 암행하는 거 봤소? 나는 이 2다리가 편한께 그리 하시고 그러고 내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말 비밀로 하시오. 암행은 본시 귀신도 모르게 하는 일이니께 어사똥날이 분부대로 이 봉하겠습니다요. 영달은 짐짓 점잖게 걸어 마을을 벗어나자 주랭랑을 쳐서 한 고개를 넘고서야 땅바닥에 불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이고매 오금이 저려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현감과 지주놈 앞에서 호통을 쳐본 게 기분은 좋구만. 한바탕 폭소를 터뜨린 영달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부지런히 걸어 홍주에 당도했는데 이곳에도 가뭄은 극심했지요. 영달이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게라. 아유, 국밥이 어딨어요. 시래기 죽뿐인데요. 어쩌고소 가뭄 탓인디 그거라도 주소. 이때 옆 평상에서 죽을 떠먹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보리밥이 그리운 세상이여 젠장. 그 사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이 시래기 죽이라도 양껏 먹어봤으면 좋겠구먼. 그런데 말이야, 조정에서 규휼미를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라는 명이 떨어졌다는데 어찌 우리 고을은 잠잠한 거야? 이 사람아 그걸 몰라서 물어. 목사가 지 뱃속 채우려는 심산이겠지. 아마 관아 곳간에는 쌀이 그득할 거야. 아이고 하늘도 무슨 맛이지. 저런 못된 벼슬아치를 그냥 보고 계시니 말이야. 참. 이 말을 듣고 있던 영달이 혀를 찼습니다. 음에 이런 처죽일 놈들이 있나. 임금님이 풀라고 명한 구휼미를 가로채? 이런 놈을 당장. 영달은 시래기 죽을 먹는 둥 마는 둥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왕에 버린 암행어사 노릇인 게 나가 한 번 더 나서야 쓰겠네. 영달은 단걸음에 관아에 도착해보니 정문을 지키는 나졸들이 창을 높이 들고 하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이, 시방 안에 목사 있는가? 이 소리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한 나졸이 혀를 차며 영달 앞으로 썩 나서는 거였어요. 가뭄에 정신 나간 놈이 덜어 나온다더니 웬 거렁뱅이 놈이 악을 쓰는 게야? 너 이놈 죽고 싶냐? 그러자 영달이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며 외쳤지요. 암행어사 출두다 이놈들아. 어서 목사한테 고하덜 않고 뭘 멍청이 바라보고 있는겨? 마패 하나에 홍주목 관아가 날벼락을 맞고 우왕좌왕하는 꼴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목사와 아전 그리고 나졸들이 부복한 가운데
영달이 외쳤어요. 목사는 어찌하여 구열미를 안 푸는 것이요? 목사 양반이 목이 한 10개는 되는갑네이. 하늘 같은 상감마마께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 구율미를 풀라 안 하셨소? 나가 시방 여구 홍주 목사의 상태를 상감마마께 장계를 올릴 참인디 불만은 없겠지라? 이 서슬퍼런 영달의 호통에 목사는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거리며 아뢰는 것이었지요. 어사또 지금 관아의 창고가 열악한지라. 아따, 열악하고 자시고 창고 열어서 곡식이 나오면 어쩔라요? 알고 하나당 곤장 한 대씩 어떻소? 아이고, 어사또. 그럼 싸게 창고문을 열어서 방출하란 말이요. 백성 숨 넘어가갔소. 그리하여 구율미가 고울백성하게 돌아가니 백성들은 가뭄에 탄비 맞은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한편 영달이 가짜 암행어사 역할로 기세가 날로 더해가는 즈음 번민에 쌓여 고개를 못 드는 자가 있었으니 진짜 암행어사 김태성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병고가. 일을 상감께서 하신다면 나는 당장 파직이 아닌가. 아니, 파직이 문제가 아니지. 가짜 의사가 날뛰고 있지 않은가. 이게 큰일이지. 김태성의 말은 사실이었죠. 만약 마패와 임명장을 습득한 자가 옳지 않은 일에 남용한다면 그의 죄가는 고스란히 김태성의 몫이 되기 때문이었죠. 이때 방문을 열고 사령 하나가 들어서며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그 가짜 암명하사가 홍주목까지 들쑤셨다 하옵니다. 뭐라? 홍주에도 나타났단 말이냐? 그래,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홍주목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홍주목사가 착복하려던 구일묘를 내놓게 하여서 임금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는 식사 대접도 마다하고 성급히 떠났다 합니다만 그자의 행적으로 봐선 남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령의 보고에 일단 안심의 숨을 내쉬는 김태성이었습니다. 일단 그놈의 행실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언제 돌변하여 가짜 어사 노름으로 민심을 어지럽힐 수 있으니 빨리 그놈을 잡아야겠다. 네, 사또나리 이미 사령들을 풀어서 각 현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켜보라 하였습니다. 사령이 방에서 나가자 김태성은 곰곰이 생각했지요. 탐관 오리들을 징치하면서도 밥 한 끼, 엽전 한 입 취하질 않았다. 그거 참, 이는 나도 장담할 수 없는 행실 아닌가. 참, 알 수 없는 놈이군. 김태성과 사령들은 영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영달은 충주와 익산에도 나타나 탐관 오리들을 혼을 빼놓고 귀신처럼 사라지니 김태성은 닭 쫓던 게 신세나 다름없었지요. 그러나 영달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결기에 넘쳐서 탐관오리와 욕심 많은 지주들을 징치했을 뿐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았기에 영달의 신색은 거주 중에도 상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복색이 암행어사 마패와 함께 어우러져 오히려 탐관오리들에겐 더 잘 먹혀 들어갔던 것이었죠. 이런 영달이 드디어 충청도를 벗어나 전라도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재미있게 돌아치기는 했는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귀향길이 너무 늦어버렸어. 이거
주인 양반한테 혼쭐나게 생겨버렸네. 아이고, 그나저나 노잣돈도 거덜나 물고 생판 유리걸식하게 생겼어. 이렇게 투덜대며 오솔길로 막 접어드는데 느닷없이 장정 선옷이 영달을 둘러싸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댁들 시방 못하는 짓들이요? 그동안 맹활약 덕에 간이 커질 대로 커진 영달은 둘러싼 장령들을 헛개비 취급하는 거였어요. 장령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실실 웃어대는 여유를 부리니 영달은 한 차례 헛기침을 해대고는 이놈들, 이 사람은 말이여 바로 하는데 느닷없이 뒤통수가 번쩍하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였어요. 이놈아, 왜 마패를 꺼낼 참이냐? 이렇게 말하며 썩 나서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암행어사 김태성이었습니다. 영달이 혼이 빠져 멍하니 김태성을 바라보는데 내 놈의 꼬리를 이제야 밟았구나. 그래, 암행어사를 해보니 재미가 많더냐. 이때 한 장정이 나서며 고함을 쳤어요. 이놈, 어서 부복하지 못할까? 어사나리이시니라. 영달이 그제서야 사태를 깨닫고 부복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매, 그럼 김태성 어사님이신게라? 이놈이 내 이름 속죄를 알고 있구나. 영달이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싹싹 빌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어사나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고문이라. 그라도 나쁜 짓은 안 했은게 목숨만은 살려주시게라. 사령들은 들어라. 우선 이놈을 포박하여 숙소로 돌아가자꾸나. 영달이 묶여서 들어간 곳은 어느 객전방이었습니다. 사령 하나가 영달의 신상에 대해 이것저것을 묻고 나가자 잠시 후 어사 김태성이 들어와서는 영달 앞에 앉았습니다. 내 놈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먼저 상감마마의 명령서와 마패를 습득하고도 관청에 고하지 않은 것이 첫째고, 암행어사를 사칭하여 여러 관청을 내 놈 멋대로 들락거린 것이 둘째니라. 이는 대역죄나 진배 없으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에 영달이 코가 석자나 빠져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암만요, 어사또나리. 소인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하지만요, 천민신분의 탐관오리나 나쁜 지주놈들을 향해서 마음껏 소리쳐 꾸짖었으니까 속은 시원하구만요. 인자 죽어도 여한은 없어라. 영달의 울먹이는 이 말에 김태성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는 거였어요. 그리고 김태성은 상감께 장계를 올렸습니다. 장계에는 마패와 임명장을 분실한 사실을 이실직고 하여 파직해 줄 것을 청하는 한편, 영달이 암행어사를 사칭하여 벌여왔던 행적을 소상하게 적었어요. 보름 후 상감의 답이 실린 장계가 도착하니 장계를 펼쳐본 김태성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상감이 답하기를 마패와 임명서를 분실한 것은 파직해야 마땅할 죄이나 이를 습득한 자가 탐관오리를 색출하고 백성을 구했으니 이는 충실히 하달된 명을 지켰음과 같으니 김태성의 과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 했고, 암행어사를 사칭한 장영달의 죄는 무거우나 사리 사욕 없는 마음이 아름답고 나라에 충성하는 행실이 지극하니 장영달을 면천하여 사령으로 임명하니 어사 김태성을 보좌하여
주어진 사명을 하늘과 같이 여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영달에게 전하니 이젠 죽었구나 하며 모든 걸 체념하던 영달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메 상감마마 성은이 하예와 같구만이라. 어사날이 고맙습니다요. 이 은혜 잊지 않겠구만요. 이튿날 어사 김태성과 사령 창영달이 전라덕길을 나섰습니다. 어사날이 지가요. 다른 건 몰라도 탐관오리 다루는 법은 잘 아는구만이라. 그러냐? 그럼 내가 장사령에게 한 수 배워야겠구나. 이때 마침 햇살이 먹구름에 가려져 마치 한바탕 소나기라도 뿌릴 듯 어두워졌어요. 아이고매 비가 올란가 보네요. 제발 소나기라도 한바탕 쏟아졌으면 좋겠구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온 백성의 염원이니 하늘도 무심치 않을 게야. 두 사람의 걸음에는 힘이 넘쳐났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제 여름도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예, 만담꾼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